조용히 나 자신과 타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잔은 괜찮지 않을까? 조용히 술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잔의 술에 매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집안 결혼식을 가기 위해 기차역에 갔다가 그만 광장에서 알코올성 간질이 오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고 모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수술을 했습니다. 2달 후에 가까스로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 눈을 떴지만 왼쪽으로 반신마비가 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휠체어에 앉을 수도 없어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하루 몇 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술이라는 악마는 아직 나를 놓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다니면서 친해진 병원 환우들이 맨 처음 저에게 술 먹을 줄 아느냐고 했을 때 저는 술을 먹을 줄 안다. 그러나 안 먹겠다라고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틀이 흐르고 이 사람들은 4번 마주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나 자신과 타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잔은 괜찮지 않을까? 결국 3일째 되는 날, 그날은 2잔을 먹고 바로 병실로 갔습니다. 그러나 4일째 되는 날, 저는 휠체어를 탄 환자의 몸으로 병원 앞 슈퍼에서 술을 사서는 엉덩이로 가리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예전에 술 마시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밤새 술을 먹고 기절하고 깨면 또 먹고 결국 시판에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병원 측에서 조사하면서 저는 강제퇴원을 당하고 모 병원 정신과 병동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0일 정도 정신과 병동 생활을 한 뒤 알코올 병동으로 내려가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제게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면 밖에 술 마시고 다니는 사람이 다 알코올 중독자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코올 중독을 인정하지 않고 1개월 넘는 시간 동안 교육과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수 간호사님 고집도 상당하셨습니다. 저도 그 설득에 넘어가서 회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알코올 중독 관련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일 것이지 나를 모르고는 틀 수 없을 정도로 제 이야기가 그대로 그 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고집에 약간의 의심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 병원에서 하는 교육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비로소 제가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1년의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가족은 제가 집에서 또 술을 먹을까봐 두려워했고 제가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뇌수술 이력으로 갈 수 있는 장애인 시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다가 검사 결과가 좋아져 비장애인 진단을 받고는 비로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저의 새로운 삶이 준비된 것입니다. 제가 AA 멤버의 전화를 받게 된 날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주 모임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닙니다. 전국 어디에서든지 그곳에 항상 갈 수 있는 AA가 있고 저를 반겨주며 함께하는 멤버들이 있기에
오늘도 저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술 먹었을 때 제 습관은 오로지 술이었으나 이제 그 자리를 모임에 다니는 습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픈 이빨 때문에 찡그리며 술부터 찾던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삶의 1순위인 단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그저 그냥 웃음이 나오곤 합니다. 술을 안 먹었을 뿐인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